규제 지역도 아닌데 이상 조짐 나오고 있다. 풍선효과 커진다. 아파트 청약에 1000명 몰렸다. 유동자금 남하한다. 그러면서 부산 엄청 뜨고 있다. 부산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왜 근데 부산 안 했어요? 저번에는 뭐 김포, 파주 안 했어요? 풍선효과 뭐 퍼질 수 있는데 울산이나 왜 이런 데 안 해요? 부산은 저번 달이 보합이었고 저저번 달, 저저저번 달 두 번 다 하락이었어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에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여건이 있죠. 근데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오르고 나서 규제를 한다. 근데 오르기 전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대로 변경해서 마음대로 지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독재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규제지역 지정이라는 그 법안이 있고 그 법안에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집값 상승률이 나타나든가 혹은 청약 경쟁률이 얼마 이상인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를 했을 때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부산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여건을 만족 못해서 지정 못했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분양권 프리미엄 속출. 근데 분양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부터 규제에 들어가요? 8월부터. 수도권은 이번에 대부분 지정돼서 6월 19일부터 거의 제한된 거죠. 그리고 광역시. 부산광역시죠. 그러면은 지금 막차 탄다 해가지고 분양권 지금 비싸게 사봤자 추후 분양되는 것들 이쪽으로 실수요들이 빠진다. 실수요들이 여기는 막 똑같은 아파트인데 여기는 5억에 분양을 하고 있고 여기는 5억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한 프리미엄을 8천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진짜 가점 낮아가지고 당첨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사람 아니면 보통은 분양으로 가죠. 도전해보죠. 특히 뭐 부산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경쟁률 미쳤다 하는데 사실상 밀어내기 분양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률 뭐 대대광이나 서울 수도권만큼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었다. 그런데 실수요들만 경쟁을 한다 이제. 그러면은 그 전에 들어왔던 특히 풍선효과 퍼진다 뭐 조정대상 지역 해제됐다 이런 걸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랬다는 거는 대부분들이 투기 수요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실수요 거래가 아니라. 즉 실수요 거래는 그 중에서 매우 작고 그 실수요가 분양을 받았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청약 경쟁률과 가점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은 굳이 분양권을 피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막판에 투기 수요끼리 나보다 더 바보를 찾아서 가장 비싼 분양권을 산다 라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분양권을 산 사람이 폭탄을 잡는 거죠. 그 예전에 뭐 가족 오락관 같은 거 해가지고 빨리 뭐 말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그때 마지막에 받은 사람 뻥 터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속출하고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여기다 플러스로 프리미엄 붙여야 되죠, 팔려면. 근데 그 전에 안 팔린 사람들은 이 정도로 프리미엄 붙일 거다. 그러면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높죠, 그냥. 거의 확정이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8월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시작되면서 팔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나 말고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5억 8천에 산 사람이 있고 7억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5억 8천에 산 사람이 7억에 산 사람보다는 더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마지막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들어갈수록 손해 엄청나게 보면서 팔든가 아니면은 경쟁에 뛰어들지 못해서 결국은 폭탄 안고 터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양권을 띄우고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매매 가격 지수 쭉 떨어지다가 이제 와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6.17 이후 뭐 거래 이거는 물론 그 전에 거래된 거죠.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오른다. 풍선효과요? 부산으로? 서울 아파트 떨어진다 할 때 같이 떨어졌죠. 그리고 막 오른다는 얘기 나오니까 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12, 16 대책 영향 끝났다. 그러니까 부산까지도 올리기 시작한 거다. 계속 떨어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올랐다. 서울 상승했다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오른 거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 앞으로 규제 더 강화될 거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투기 수요들이 또 몰려가서 더 오른다 치면은 지정될 요건은 얼마든지 갖추고 있죠. 한 3주 정도 오르면은 김포 파주도 뭐 지금 지정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오른다는 뭐 지방에서 뭐 부산, 울산, 뭐 창원, 거제 이런 데는 안 건들겠어요. 이번에 대전 지정된 거 보면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유도하고 있죠. 그거에 기대서 팔고 빠져나가면은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번에 뭐 220 대책 비웃고 수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초부터 수원 산 실수요들 규제 강화되고 투기 과열 지구까지 지정됐죠. 그러면은 지금은 나중에 팔기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뭐 집만 사면은 자금 회수되니까 어차피 다 실수요들로 돌아가야 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진다. 보유세는 올라가고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선효과가 또 퍼진다? 수원 얼마나 퍼졌을까요? 그 전에 풍선효과 퍼진다는 데들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분당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들 다 서울 하락세 하면서 같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풍선효과를 믿고 있다.
풍선효과 하면 물론 가격 오르죠. 그 가격을 올리는 것이 지금 사서 들어가는 내가 올리는 거지, 그 외에는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나서 급격히 늘어났었다가 그 뒤에는 거의 그대로다. 그 전이랑 비슷하다. 그런 걸로 유도해서 그때만 올린 거죠. 그리고 거래량 쭉 줄어들면서 부산 아파트 가격은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자, 법인 어때요? 이거 3월은 늘 얘기하지만 2월께 한 달 늦게 신고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번 달부터 법인이 다시 늘어났으니까 법인들이 투기로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 6.17 대책에서 가장 크게 맞은 것이 법인이다. 그러면은 부산에 들어오는 이 법인들, 특히 대책 전에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서 들어왔던 법인들과 이번에 또 다시 들어오는 법인들, 그리고 특사경 직전에 자금 출처 피해서 들어왔던 법인들, 얘네들 매물이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규제 지역만 피했다고 집값이 오른다 라는 거는 굉장히 그냥 단순한 생각이죠. 자, 외지인 거래량은 쭉 줄어들고 있다. 외지인들 안 산다. 이제 무슨 풍선 효과가 들어와요 여기. 사실은 그 훨씬 전에 들어왔다가 이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그때서야 뒤늦게 정보를 접한 외지인 수요들이 들어와서 살 동안 실질적으로 다 팔고 빠진 거죠. 그리고 그때 묶인 수요들이 아직도 못 팔고 있다가 이번에 법인 규제 강화되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게 팩트죠. 단지들 뭐 오른다 하는데 어떨까요? 자, 6.17 이후죠. 그 전에 최대한 많이 거래됐다 하면서 뭐 엄청 높은 가격 거래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번 달에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됐다가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호가는 이렇게 높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동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최근에 올랐는데 아직 거래 이후 건이 안 나왔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근데 6월에만 갑작스럽게 거래가 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오른다고 해야지, 호가를 올린다고 하고 막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서 오를 줄 알고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 띄우고 울산 띄우고 하는 거, 지금 마지막으로 안에 있던 사람들이 팔아먹고 빠지는 동안 거기 들어가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돼가지고 묶여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거기다가 부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 받는다. 서울뿐만이 아니죠. 여기 요건 투기 지역만 받는 거 아니죠. 투기 과열지구만 받고 조정 대상 지역만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상징인 남천 삼익비치의 경우 분양가는 5억 후반이었는데 이렇게 점프했다. 그래서 부담금 여부가 확정될 것인데, 지금 가격 뭐 이렇게 올려놨죠. 재건축이라고 올려놨는데 재건축 부담금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제초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격 띄웠을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오래된 집에 살다가 정말 그 신축이 된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면은 재건축 가격이 뛰는 걸 원하지 않죠. 나중에 비싸게 되면 비싸게 될수록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담금도 늘어나고 일반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무작정 다 원한다고 하면서 여기 오래 살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피해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추진되고 나서 비싸게 주고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렸고 그 자체를 비싸게 팔려고 했다든가 재건축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던 뒤늦게 들어온 투기 수요들만이 저런 규제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다. 그게 사실이죠. 원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봐요. 제초안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할 때부터 있던 사람들인데. 이야기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급격히 미분양 줄었지만 그제는 유지되고 있죠. 중공업 미분양은 계속 유지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안 좋은 데 위치해 있는 중공업 미분양이 남아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분양 줄는 데다가 그때 반짝이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부산이든 일산이든 남양주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더라도 반짝이다 라고 그랬죠. 오래 못 간다고. 그리고 그게 오래 가게 되면은 또 지정될 거니까 그렇게 못 된다. 혹은 지정이 되든가 아니면은 반짝하고 말든가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 반짝하고 말았죠. 미분양 반짝했죠. 그 다음에 집값 그 상승하는 거 거래량 반짝했죠. 법인 거래량, 외지인 거래량 다 그때만 반짝하고 지금 그 빛이 꺼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6.17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와서 또 그걸로 띄우고 있는 거죠. 규제 지역 지정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또 반짝이든가 아니면은 규제 맞고서 뚝 떨어지든가.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오피스텔 경쟁력까지 끌고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때문이다? 하반기에 밀어내기 분양 많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부산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분양. 그런데 왜 인제서야 띄우느냐? 그전까지는 뭐 띄우려고 해도 건덕지가 없었는데 6.17 대책에서 빠졌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띄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 규제를 피한 것이 최고의 수혜다 막 이러면서 띄웠잖아요. 부산 똑같은 거죠. 호재 없고 오를 이유가 없는데 규제 피했다는 것만으로 가격 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많은 분양 때문이다. 그리고 분양 끝나고 나면은 혹은 전매 제한 시행되고 나면은 그 호도하는 기사들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많은 분양 끝나고 나면. 결론 뭐예요?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뜬다는 지역들,
김포 할 때도 그랬고 파주 할 때도 그랬고 늘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김포든 뭐 파주든 혹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산이든 울산이든 뭐 창원이든 거제든 그런 지역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규제를 피했다는 건 호재가 아니고 규제를 맞을 수 있을 위험이 있다는 건데 내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지고 버티기는 힘들어지는데 규제를 맞던가 해서 나중에 팔리진 않는다. 가격은 떨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인 거죠. 결국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다. 지금 저런 호도에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짓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 제가 지금 부산으로 올렸지만 다른 규제가 아닌 지역들을 실수로 보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